자, 이번 시간에 드디어 우리가 약산과 강염기의 적정 곡선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산염기에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있지만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내용 중에 하나, 바로 이 약산과 강염기의 적정 곡선입니다.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거죠. 자, 물론 그 전에 뭐라고 했나요? 산염기의 가장 마지막 관문은 다양성자 산의 적정 곡선이라고 했죠. 요것만 잘 이해하면 밑에 내용들은 다 그냥 내려다보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얘에 도달을 하려면요, 반드시 그 전에 약산과 강염기의 적정 곡선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다양성자산의 적정 곡선이라는 것은 여기는 약산의 적정 곡선 몇 개가 이렇게 겹쳐져 있을 뿐이에요. 이것만 잘 이해하면은 여기도 아주 쉽게 정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정 곡선을 잘 이해하면 어떠한 좋은 점이 생긴다고 그랬죠? 그죠? 여러 가지 산염기적 상황이나 문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직관적. 자, 직관적이라는 게 뭐죠? 눈으로 본다는 거죠. 예. 여러분들이 산염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눈이 생기는 거예요. 자, 눈이 없으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여기 있고 문제 해답이 여기 있습니다. 보이지가 않으니까 더듬어서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 계산을 해야 됩니다. 막 헤맬 수도 있겠죠. 하지만 눈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여기 있고 문제의 답이 여기 있는 게 보여요. 그냥 걸어가서 잡아오면 되는 거죠. 예. 자, 또는 상황에 따라서 굳이 걸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보이는 대로, 예, 그냥 보이는 걸 통해서 바로 앉은 자리에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직관적인 힘을 기르려면 적정 곡선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하지만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우리가 그 전에 공부했던 여러 가지 K값들을 기초로 한 여러 가지 산염기적 내용이 있죠? 그거를 그냥 적정 곡선에다 적용을 할 뿐입니다. 예. 자, 약산과 강염기의 적정 곡선이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이냐? 우리가 그 전에 강산과 강염기는 뭐였어요? 강산에다 강염기를 떨어뜨리면서 pH를 측정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거였죠. 자, 약산과 강염기의 적정 곡선도 똑같습니다. 약산에다가 강염기를 떨어뜨리면서 pH를 측정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약산은 뭘까요?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약산이 다 될 수가 있는데 그냥 우리가 편의상 HA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0.1 몰롱도 그리고 100ml로 잡을게요. 그리고 이 약산의 Ka 값을 가장 전형적인 K 값인 10의 마이너스 5승으로 잡겠습니다. 아세트산하고 비슷한 K 값이죠. 그리고 여기에 가하는 NaOH 용액은 똑같이 0.1 몰롱도, 부피는 충분히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얘를 똑똑똑 떨어뜨리면서 pH를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까? 가해준 NaOH의 부피가 X축이고요. 측정하는 pH가 Y축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 어떤 걸 할 거냐면요. 모눈종이에다가 직접 10ml, 20ml, 30ml 떨어뜨렸을 때 어떠한 pH를 가질지 계산을 하나하나 할 거예요. 이 약산과 강염기의 적정 곡선은 좀 시간은 많이 걸리더라도 그런 점을 하나하나 계산할 만큼 그런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만 다 찍어서 계산해서 찍을 수만 있으면은 이 약산과 강염기의 적정 곡선을 굉장히 잘 이해를 할 수 있게 돼요. 자, 다 그리면 어떤 패턴이 되느냐? 우리가 이제 그 전에 강산과 강염기의 적정 곡선은 어땠었나요? 완만했다가 갑자기 거의 수직으로 상승해서 다시 완만해지죠. 왜 이런 패턴을 가지느냐? 우리가 그 전에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약산에다가 강염기를 집어넣으면은 당연히 패턴이 다르겠죠. 어떻게 다르느냐? 약간 위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올라가다가 평평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가파러지면서 당령점 이후에는요, 강산과 강염기의 적정 곡선이랑 거의 똑같게 됩니다. 이렇게. 자, 왜 이런 패턴을 가지느냐? 그리고 이 패턴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은 모눈종이에다가 우리가 하나하나 계산을 해보면서 이 곡선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모눈종이가 있죠. 우리가 NaOH를 가하면서 변화하는 pH를 계산해서요, 여기다가 플롯을 해봄으로써 약산의 적정 곡선의 패턴을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죠. HA가 K가 10-5승이었고요. 그 다음에 0.1 몰롱도에 100ml가 들어있었죠. 그리고 가해주는 NaOH는 0.1 몰롱도의 부피는 충분히 있습니다.
자, 가해주는 NaOH의 부피가 X축이 되죠. 그래서 0이고 20ml, 40ml, 60ml, 80, 100, 120 이렇게 잡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변하는 pH가 Y축이죠. 5, 10, 15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이제 14, 여기가 13이 되겠죠. 자, NaOH를 가하기 전에 이 안에는 뭐만 있습니까? 순수한 HA 약산 용액만 있죠. HA가 0.1 몰농도로 존재를 해요. 약산의 수용액의 pH는 어떻게 계산했었습니까? 우리가 그 전에 많이 했었죠. 이렇게 충분히 작은 K 값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냥 간단하게 공식으로 구할 수가 있었어요. H 플러스의 몰농도는 루트 KAC입니다. 자, 요거는 아무 때나 막 쓰면 안 돼요. K 값이 이렇게 작은 값, 요거보다 더 작은 값, 뭐 10의 마이너스 5승보다 같거나 작은 그런 애들만 우리가 맘 놓고 쓸 수가 있습니다. K가 커지면은 편차가 커지기 때문에 쓰시면 안 돼요. 자, 그럼 간단히 적용을 할 수가 있죠. 10의 마이너스 5승이고 농도가 0.1이니까 얘는 10의 마이너스 3승이고 pH는 3입니다. NaOH를 하나도 가지 않았을 때 pH가 3이에요. 1, 2, 3 여기 찍히게 되겠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적정 곡선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NaOH를 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Na 플러스는 물에 녹아서 아무런 산염기적 거동을 안 하죠.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 안에는 OH 마이너스만 들어오는 거예요. 자, HA는 일단 지금은 많죠. 자, 여기에 OH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렇게 그냥 평화롭게 둘이서 마주 보면서 평화롭게 평행을 이룰 수 있을까요? 전혀 그럴 수 없는 거죠. OH 마이너스는 어떤 물질입니까? 굉장히 강한 염기죠. 주위 분자에서 H 플러스를 뜯어먹을 수만 있으면 어떻게라도 뜯어먹으려고 하는 아주 강한 염기예요. 얘가 물에 풍덩 들어와서 주위를 둘러보니까 주위에서 H 플러스를 뜯어먹을 수 있는 분자 두 개가 딱 보여요. 하나는 물, 하나는 약산 HA입니다. 자,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들이 OH 마이너스 같으면은 어떤 H 플러스를 뜯어 드시겠어요? 당연히 HA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H2O는 아주 약한 약산이에요. H2O는요, H 플러스가 안 떨어집니다. 아주 질겨요. 왜 굳이 이렇게 질기고 안 떨어지는 H 플러스를 뜯어먹습니까? 여기에 있는 약산. 약산 HA는 순순히 뜯어져요. 아주 연하고 맛있습니다. H 플러스가. OH 마이너스는 HA에 있는 H 플러스를 우선적으로 다 뜯어먹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안에는 어떻게 될까요? HA는 그 개수가 줄어들겠죠. OH 마이너스가 뜯어먹었으니까. 그리고 OH 마이너스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는 H 플러스를 뜯어먹어서 물이 돼서 거의 없어집니다. 아주 극미량만 존재하겠죠. 그리고 이 안에는 HA에서 생긴 A 마이너스가 남아 있게 되겠죠. 자, 뭡니까? 산과 그 짝염기가 공존을 하게 되죠. 바로 완충용액이에요. 산과 그 짝염기가 공존한다. 완충용액입니다. 이럴 때 pH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했었죠? 바로 핸더슨 하셀바크식을 이용하면 됐었죠. 물론 그냥 K 값을 써도 되지만 핸더슨 하셀바크식이 더 편리합니다. pH는 pKa 플러스 로그 산의 농도분의 그 짝염기의 농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그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요. 핸더슨 하셀바크식을 이용할 때 제일 주의해야 될 점이 뭐예요? HA랑 A-의 비율이 중요한 거지 각각의 농도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어차피 HA랑 A-는 같은 부피를 차지하는 비커 안에 같이 들어있어요. HA랑 A-의 농도 비율은 HA랑 A-의 입자수의 비율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얘가 만약에 0.1 몰농도고 얘가 0.2 몰농도든 아니면 1 몰농도고 2 몰농도든 어차피 비율이 1대2인 거는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적정 곡선을 계산을 할 때 구체적인 몰농도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요. 이 안에 들어있는 HA랑 A-에 그냥 개수로 간주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강산과 강염기의 적정 곡선에서도 사용을 했던 방법이죠. 얘를 그냥 100개가 있다 이렇게 간주를 하는 거예요. HA가 맨 처음에 100개가 있었어요. A-는 거의 없었겠죠. 자, 그리고 pK는 뭡니까? pH가 5니까 당연히
K가 10의 마이너스 5 쓰이니까 pK는 당연히 5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기다가 NaOH를 가해보죠. NaOH가 10ml가 들어갔습니다. 자, NaOH 10ml가 들어갔다는 것은 OH- 몇 개를 넣어준 셈일까요? 당연히 10개가 되는 거죠. 예, OH- 10개를 넣어준 셈입니다. 왜냐면은 100ml 안에 100개 있다고 간주했으니까 10ml 안에는 10개가 들어있겠죠. 자, 그럼 어떠한 일이 생길까요? 아까처럼 HA 100개랑 OH- 10개가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HA는 90개로 줄고 OH-는 다 반응해서 없어지고 A-가 10개가 생깁니다. 그죠? 자, 그럼 이럴 때 pH는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여기다가 그대로 비율만 넣으면 됩니다. 90대 10 넣어도 되고 그냥 9대 1 넣어도 돼요. 9대 1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럼 pH가 뭐가 나오냐? 간단히 계산하면은 구할 수가 있습니다. pH가 4가 나와요. 4. 예, pH가 4. 여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OH-를 10ml를 또 넣어줬어요. 그럼 10개를 더 넣어준 셈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또 똑같은 반응을 거쳐서 80이랑 20이 돼요. 8대 2가 됩니다. 그럼 pH가 어떻게 될까요? pH가 4.4가 됩니다. 4.4. 자, 또 넣어줘요. 그러면은 7대 3이 됩니다. 또 넣어줘요. 6대 4가 됩니다. 예. 자, 그럼 pH가 어떻게 되냐면요. 4.6, 4.8 이런 식으로 점점점 5에 가까이 가게 돼요. 자, 이렇게 5에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자, OH-를 50ml를 넣어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50ml. 50ml를 넣어주면은 HA 맨 처음에 100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반은 그냥 HA로 남아있고요. 반은 A-로 해리돼가지고 이 A- 존재를 하겠죠. 그죠? 역시 OH-는 거의 없습니다. 자, 산과 그 짝염기가 비율이 1대1이네요. 그럼 식이 어떻게 돼요? 얘가 그냥 1대1 돼서 없어져 버리는 거죠. 로그 1은 0이니까. 바로 pH가 pK랑 똑같아지는 순간입니다. 자, pH랑 pK가 똑같다. 뭐예요? pK가 뭐였나요? 산과 그 짝염기가 1대1로 존재할 때의 pH 아니면 산이 50% 해리됐을 때의 pH라고 그랬죠. 바로 pH랑 pK랑 똑같은 그 순간이에요. 적정 곡선상에서 어떤가요? 가장 평평하죠. 예, 가장 평평합니다. 그 이후에 계속 진행이 되면은 뭐 얘가 4대 6, 3대 7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예. 하지만 이 적정 곡선에서 가장 평평한 구간이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에요. 가장 평평한 구간. 바로 pH가 pK랑 같을 때 적정 곡선은 가장 평평합니다. 자, 우리가 이거는 그 전에 공부했던 거죠. 어디서 공부했어요? 바로 완충 용액에서 공부를 했었죠. 완충 용액에서 완충 용량을 결정짓는 요소가 뭐가 있었나요? 하나는 pH랑 pK랑 얼마큼 가까우냐. 또 하나는 농도가 얼마큼 진하냐 이거였죠. 자, 지금 보세요. 적정 곡선이 가장 평평하다는 것은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염기나 산에 대해서 pH를 가장 덜 변화시킨다 이거예요. 완충 용량이 제일 큰 거죠. 가장 평평하니까.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약산의 적정 곡선에서는 pH가 pK일 때 가장 평평해요. 자, 그 다음에 계속 해보죠. 그래서 NaOH를 계속 넣으면은 4대 6, 그 다음에 3대 7, 그 다음에 2대 8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나겠죠. 계속 pH를 해보면요. 60ml를 넣었을 때 pH가 5.2입니다. 5.2. 그 다음에 70을 넣었을 때 5.4. 여기니까 5.4. 80을 넣었을 때는 5.6 이렇게 돼요. 5.6. 계속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러다가 100ml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100ml. 100ml를 넣으면 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얘가 맨 처음에 100개가 있었는데 OH- 똑같이 100개를 넣어줬어요. 그러면 1대1로 다 반응을 해서 하나도 없어지겠죠. 예.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 안에는 OH-도 거의 없고 HA도 거의 없고 A-만 100개가 덩그러니 남아있는 그런 상태가 되죠. 자, A-는 뭐였나요? 우리가 지금 애초에 봤던 약산 HA의 짝염기죠. 어쨌든 염기란 말이에요. 염기만 물에 들어있어요. 약염기가. 그럼 당연히 이 수용액의 액성은
pH가 7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당연히 pH 7보다 큽니다. 염기가 물에 들어있는 거니까. 이럴 때 pH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었죠? 그때도 역시 공식을 이용하면 되죠. OH-는 루트 KBC라는 공식이 있었습니다. 약염기 수용액의 pH를 계산하는 그런 공식이죠. 이때도 역시 KB가 충분히 작아야지 자유롭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그대로 적용을 해보죠. KB는 A-의 KB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습니까? 직접적으로 주어져 있진 않지만 HA의 KA가 10A-5승이죠? 그럼 당연히 그 짝염기 A-의 KB는 곱해서 KW가 나와야 되니까 10의-9승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거죠. 그래서 KB는 10의-9승이고요. 농도는 얼마일까요? 농도는 애초에 0.1몰 농도 그대로일까요? 그렇지가 않죠. 자, 맨 처음에 HA 100개가 100ml 안에 녹아 있었는데 NaOH를 계속 가했잖아요. 이제 똑같은 개수의 100개의 A-가 몇 ml 안에 녹아 있나요? 그렇죠. 200ml 안에 녹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농도는 0.1이 아니라 그거의 반인 0.05몰 농도가 됩니다. 자,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pH는 9.34가 나옵니다. 9.34 어디에요? 한 이쯤 되겠죠. 이쯤. 자, 그래 보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가파르게 상승을 합니다. 가파르게 상승을 해야 이 점에 도달할 수가 있겠죠. 자, 어떻게 돼요? 처음에 약간 가파르게 상승하다가 완만해져요. pH는 pK일 때 가장 완만해지다가 그 지점이 끝나면 다시 가파러지다가 당량점에서는 가장 가파르게 상승을 합니다. 이렇게. 자,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당량점 이후. 여기다가 OH-를 또 10개를 가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A-도 물론 약염기지만 OH- 앞에서는 절대로 염기 행색을 못합니다. 이렇게 강한 염기 앞에서 이렇게 약한 염기가 감히 염기 행세를 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얘는 그냥 없다고 간주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르샤틀리의 원리에 의해서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A-가 H2O, 물을 가수분해시켜서 HA랑 OH- 이렇게 만들어내죠. 자, 그냥 순수한 물에다 집어넣어도 KB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거의 이 반응이 안 일어나요. 100개 중에 한 개도 이렇게 해리가 안 되는데 지금은 어때요? OH-가 엄청나게 많은 거죠, 이 안에. 그러면 얘가 정반응이 더 진행이 안 되죠. 르샤틀리의 원리로 이해를 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이 안에 존재하는 OH- 중에서 A-의 가수분해에 의해서 생긴 OH-는 하나도 없습니다. 없다고 보면 되고 이 안에서 존재하는 OH-는요. 우리가 외부에서 넣어준 OH-예요. 자, 결국은 뭡니까? 당량점 이후에서는요. 강산과 강염기의 적정 곡선이랑 똑같은 거예요. 얘는 있으나 마나한 애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강산과 강염기의 적정 곡선 어땠어요? 마지막에 당량점 이후에 이렇게 완만해졌었죠? 그게 여기서도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게 바로 최종적인 약산과 강염기의 적정 곡선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가 중요한 순간을 하나하나 되짚어보죠. 자, pH가 상승을 하는데 약간 가파르다가 pH는 pK가 될 때 가장 완만하게 가장 평평합니다. 우리가 식에서 증명을 할 수가 있었죠. 가장 평평해요. 그러다가 그 지점이 끝나면 HA랑 A-가 1대1이 되는 시점을 지나면은 pH가 좀 더 가파르게 상승을 하다가 당량점에서는 가장 가파르게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강산과 강염기의 적정 곡선이랑 똑같은 이런 패턴을 보이게 돼요. 자, 이때 pH를 우리가 어떻게 계산했었죠? 맨 처음에는 H+는 루트 KAC라는 공식으로 이 점을 계산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이 구간 내내 뭘로다가 계산할 수 있었나요? 여기서는 산과 그 짝음기가 같이 공존하는 거니까 핸더슨 하셀바그식으로 전부 계산했어요. 그리고 당량점에서는 더 이상 그걸로 계산할 수가 없었죠. 뭘로 계산했습니까? 그죠? OH-는 루트 KBC라는 공식으로 이용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뭘로? pH 계산을 하면 뭘로 계산하면 됩니까? 그냥 OH-의 농도를 가지고선 그냥 pH를 그대로
계산하면 돼요. 자, 이렇게 보면은 막 이럴 때는 이런 공식, 저럴 때는 저런 공식을 쓰는 것 같지만 이 모든 상황에서 전부 다 관통하고 있는 기본 원리가 뭡니까? 바로 평형상수 K예요. 평형상수 K. 평형상수 K를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식의 공식을 만들었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공식을 만들었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공식을 만들었을 뿐이에요. 평형상수 K는 전부 다 성립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면은 평형상수 K 하나 가지고서 모든 적정 곡선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완벽하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패턴을 이해했으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강산과 강염기의 적정 곡선과 비교를 하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